네, 지금부터는 윤석열 내란 상황을 전방위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뭐 근데 잘 지낸다 그러면 요새 욕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제가 최근에 어수선한데.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저 진성준 의원님 있잖아요. 네. 어디죠? 저 강서에. 강서. 예. 그 진성준 의원님이 집에서 예. 쓰레기 버리고 아파트 거기 그 재활용. 네. 버리고 그 담배 피운 아저씨들 담배 피우는 장소 있잖아요. 재활용 옆에 담배 흡연장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담배 피우고 계셨는데 어떤 주민분이 막 오시더니 당신 왜 여기서 담배 피고 있냐? 빨리 국회 가서 싸워라. 왜 여기서 담배 피우고 있냐? 그래서 이제는 담배도 국회 가서 피워야겠구나. 네, 그런 정도로 네.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한편으로는 불안감 그리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회의 역할을 상당히 세게 주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의원님은 비흡연자시니까 그런 얘기는 안 들으시겠어요? 네, 저도 재활용은 하거든요.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주민들한테 무슨 얘기 들으십니까? 아니, 요즘 주민들 뵈면 네. 질책과 격려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우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고생한다라는 네.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한편에서는 야 니네 뭐하냐 왜 이 모양이냐라는 질책도 하세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러시겠습니까? 그만큼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질책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아마 이제 심우정 그다음에 최상목, 한덕수 뭐 이쪽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보면은 그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무엇 하나 매듭이 쉽게 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매듭이 딱 묶여 있는데 네. 저거만 끊으면 다 풀리겠지 생각하고 끊었는데 네.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끊었는데 그 다음 매듭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또 끊었는데 또 있어요. 네, 이런 형국이니까요. 맞습니다.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성훈 경호차장이 4월 말에 그만두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왜 4월 말입니까? 지금 이유를 당장 모르겠습니다. 우선 김성훈 그 양반이 스스로 걸어서 나갈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스스로 사표를 내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분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임무가 끝났다. 나는 증거인멸이나 모든 일을 다 했다. 이제 나가도 된다. 라는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야 내가 존경하고 정말 흠모에 맞지 않는 윤석열을 내가 한번 마지막까지 헌신하겠다. 아크로피스타로 가겠다. 뭐 경우에 따라서 두 번째 가능성, 세 번째 가능성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러나 개인적인 비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야 더 이상 못 버티겠구나. 이 세 가지 가능성이라고 좀 봐지거든요. 근데 왜 4월이냐라는 걸 아직까지는 정보를 지금 획득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 이제까지 김성훈 차장이 걸어온 길을 보면 자기만을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을 위한 과잉 충성, 잘못된 충성이잖아요. 그 죗값을 받아야죠. 그만둘 일이 아니고요. 구속 수감되어서 처벌을 받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월 말에 그만둔다 그래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그만두겠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조사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고 영장이 4번이나 반려된 터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응분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이런 상황인 건데 최근에 KBS가 재밌는 단독 보도를 하나 냈습니다. 그 경찰이 그 대통령실에 전달을 한 건데요. 그 김성훈 차장 관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외부인 여성을 들이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로 통보했다. 구두로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 주신 이 개인 비리와 관련한 모종의 뭐 이슈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설설설로 떠돌아다니는데 혹시 의원님께서는 취합하신 정보가 있으십니까? 취합한 정보가 있는데요. 죄송한데 방송에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수준이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 징계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송에서 전달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 대체로 압수수색은 아침에 일찍 가지 않습니까? 출근 시간 전에. 근데 출근 시간 전에 외부인 여성이 관서에 있었다면 이건 어떻게 네, 하여튼 더 이상 참 제가 방송에서 말로 옮기는 것 자체가 시청자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대한민국 공직자의 수준이 하여튼 뭐 그런 거라서 참 말씀드리기 애매합니다. 참담한 수준입니다. 방송 끝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이고야, 진짜 정말 이런 사람이 경호처 차장을 하고 있었군요. 네. 네. 진짜 그래서 연판장이 돌고 네. 전체 700명, 800명, 700여 명이 조금 넘는데요. 예. 540명 정도 했다고 합니다. 거의 다 한 거예요, 사실상. 사실상. 네, 예. 700명 안에는 뭐 기능직 요원들이라든지 다 포함되는데 네. 간부 인원들 빼고는 필드에 뛰시는 모든 경호 인력들이 다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정도까지 비위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 별건이라 하더라도 이게 계속 구속영장이 반려가 되고 그리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지금 수사는 하고 있는 건지. 저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네.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예. 신뢰하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마찬가지인데요. 예. 김성훈에 대해서 수사도 마치 밀린 방학 숙제하듯이 예. 뭐 하는 시기고요. 예.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여러 건 있는데 이번 내란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의 비화폰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압수수색을 못했어요. 예. 윤석열 내외 핸드폰 압수수색 못했잖아요. 범죄 피의자를 인신 구속을 하거나 처벌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핸드폰이잖아요. 그걸 왜 어디 있는지도 다 아는데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지도 아는데 못하고 있고 이상민 전 장관의 단전단수 제가 국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지시를 밝힌 지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네. 이제서야 열 몇 시간 조사했다고 호들갑이에요. 그럼 맞습니다. 그동안 100여일 동안 뭐 했습니까? 단전단수의 지시를 받았던 소방청장과 소방차장 핸드폰 압수수색했다는 말 못 들어봤거든요. 관련자들 수사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교체를 통해서 특별검사를 빨리 도입해서 내란에 대한 기록들을 하나하나 남기고 박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